굉장히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어요. 마이크가 많이 안 되세요. 아실만한 노래 해달라고 하셔서요. 네, 여차사 노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랍 프로듀서가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는 갈라진 세상에 중에 없이 주인 되는 참 세상 자유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쳐다니라. 소라 부르는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것 살아서 만나리라. 소라 부르는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것 살아서 만나리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것 살아서 만나리라. 사실 오래된 노래죠. 그리고 한참 뜨거웠던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불렀을 노래들입니다. 네. 그런 노래들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을까 싶었는데 다시 이제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방해해서 아시는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운 것을 맞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우름이다. 우둔킨 두 발에 솟아나는 하얀옷의 핏줄기니까 해 뜨는 동네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왕관한 한 주얼판 우리 아직 하나리요. 우리
서는 저들 발에서 움켜쥔 뜨거운 불기여 다시 서는 저들 발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우리 김진호 가수님 개인 CD도 나오고 하니까 개인곡 하나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직 노래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노래하는 아들을 이제 제가 한 명 더 노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듀엣으로 이렇게 저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음반 중에서 귀가라는 노래입니다. 도종환 시인님의 시에 곡을 붙여보았고요. 기타가 잘 들려야 되는데 좀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쳐 있었다. 모두들 인사말처럼 바쁘다 하였고 헤어지기 위한 악수를 더 많이 하며 총총히 돌아서 갔다. 그들은 모두 낯선 거리를 지치도록 헤매거나 별 안 드는 사무실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 쓰지 못한 편지는 끝내 쓰지 못하고 말리라. 오늘 하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결국 잊혀질 것이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지는 노을과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밤이 깊어서야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돌아오기 무섭게 쓰러지곤 하였다. 우리의 몸에서 조금씩 사람의 냄새가 사라져가는 걸 알면서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쓰지 못한 편지는 끝내 쓰지 못하고 말리라. 오늘 하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결국
잊혀질 것이다. 결국 잊혀질 것이다.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셔서 우리 시대를 울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 행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순서 이제 유희주 시인의 산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문 한 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낭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산문집 제일 앞에 있는 글을 펴보세요. 그 엄마의 종이새라는 그 12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올라오시고 앞줄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3문장 정도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이제 안 읽으실 분들은 뭐 생략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도 해주세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백문재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엄마가 종이새를 적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 접전 지역을 밀고 당기던 시절에 외할아버지는 춘천이 위험해지자 강원도에 무립골로 피난을 했단다. 피난을 하는 도중에 처녀인 딸이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 여기 3문장이잖아요. 네. 다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주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훈 선생님을 평생을 같이 함께 철학을 하셨던 연인 이기영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요. 그 선생님 주로 일을 하고 있는 언어키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희주 선생님도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난을 하는 도중에 처녀인 딸이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지 처녀 딸녀는 피난길에서라도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신랑감을 찾았대요. 처녀라면 어느 쪽의 군인이라도 멀른거리기 이수여서 피난을 떠나는 처지였지만 신랑감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지. 우리 강나스님은 우리 친친에서 기억이 없어. 도구가 필요해서 안 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주시 한국친구 연민숙이라고 합니다. 토막집 아들, 내가 들은 바로는 토막집 아들한테서 중신이 들어왔는데 난 불만되고 사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가지 않아서 시큰둥했어. 아마도 숯을 만드는 실속 있는 사람이었지 싶다. 그런데 난 싫었어. 엄마는 종이새를 10대 개째 적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이야기, 배경이 전쟁이라니. 이건 완전히 한국 드라마 중 불후의 명작, 여명의 눈동자에 도금 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권순자입니다. 저는 유희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또 특히 좋아하는 팬입니다. 나는 귀를 세우고 종이접기와 함께 시작된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주름이 많아서 표정이 없는 듯 있는 듯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한 듯 꿈꾸는 듯 가끔 손에 종이학을 쥐고는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천천히 쉬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마음속 부탁드립니다. 다이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김재성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한 개를 읽겠습니다. 공연한 바람을 칠 때까지 끝도 힘도 없이 밀려오는 것. 공연한 기운이 남아있을 때까지 노연할 수 없는 것. 계속 읽어야겠네요. 저는 중고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희주씨 남편의 선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아버지의 고향 방아리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방아리는 청년단을 조직하여 인민군을 상대로 게릴라 작전을 펴는 청년대장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내용을 제가 읽게 됐네요. 네, 저는 오윤순이고요. 네,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인연으로 제가 2012년에 미국에 배낭여행 상대를 갔을 때 그 초대를 받아서 매사추세츠 아머스트의 희주 씨의 그 그림 같은 집을 방문하고 그 솜씨 좋은 김치를 먹었다는 기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미국에서 이런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산문집을 보니까 그 음식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솜씨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었죠? 네, 인민군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청년대장과 청년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누가 아들이 있는 것과 남편이 있는 곳을 이실직고하여 명을 이어갈 수 있었겠는지요. 그들은 모두 한 웅덩이에서 죽었습니다. 마을 주민 수십 명이 그 이후로 함께 죽었습니다. 네, 저는 유희주 작가의 올케언니 신경나입니다. 지금 그 마을에 여기에는 그날을 기억하여 그들을 애도하는 방아리 6.25 반공 폐학살 반공 일용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산에 스며든 사내들은 배가 고픈데 밥을 나르던 어머니나 아내가 오지 않아 산을 내려와 보니 인문군은 후퇴하였고 모든 가족들은 몰살당한 후였던 것입니다. 피난을 하던 중 20살 어머니는 수술 붓는 이보다 전쟁 중 모든 가족을 잃고 거의 정신이 나가 있던 청년 대장에게 마음이 더 갔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는 유희주 작가님의 언니들입니다. 예. 청년대장의 친구가 삶의 의욕을 잃고 귀신처럼 살고 있는 친구를 위해 신랑을 구하고 있는 외할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아들은 죽기 살기로 교육을 시켜도 딸은 남의 집 식구가 될 사람이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분이셨으나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런 혼처를 딸에게 정해줄 리가 없었겠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희주 시인의 조카 유동진입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 혼처를 자청한 것은 어머니였으니 분명합니다. 아버지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를 남편이라고 잊지 않아 피난길을 따라 나서는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이 부르치고 헐어있는 엄마를 향한 아버지는 당신도 참 대단하군, 나를 따라 이 고생을 하다니. 그 말 한마디를 엄마는 아직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희주 친구의 중학교 동창 김계선입니다. 학교 다닐 때 희주 이런 모습을 전혀 몰랐는데 지금 새롭게 알아갈 것 같아요. 그냥 명랑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친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참신한 모습이 있는지 세상 알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모습, 좋은 모습 알아가려고 친구와 더 가까이 지내려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엄마는 아직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곧 엄마를 안중에 두고 있다는 마음의 표시로 알고 입고 다물고 피난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전쟁 중에 딸 상처투성이인 남자에게 내어준 외할아버지는 한결 홀가분해지셨을까요?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를 따라 피난을 가다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따라 피난을 떠난 것입니다. 네, 저는 아까 기주의 첫사랑과 함께했던 기주 중학교 근처 짝꿍 이진아라고 합니다. 저는 CF를 생겼고요. 미국에서 음악교사를 일하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물 한 그릇 떠놓고 홀레를 올렸으나 얼굴을 못 봐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소금만으로 반찬을 하던 여러 날 도저히 소금만 먹을 수 없어서 인간에 들러 간장 한 종지를 얻어 꿀맛 같은 별식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필을 쓰고 있는 권정희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외할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 아직 변변히 남자가 되어주지 못한 남편을 대신하여 간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엄마가 생활고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문재 교수님 문학관에서 송선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희주 선생님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꼭 저는 고향이 용인입니다. 학교는 서울에서 나왔지만 근데 꼭 고향 이웃을 보는 것처럼 늘 굉장히 포근하고요.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무슨 일이든지 하시고 열심히 해내시는 걸 보고 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엄마는 단 한 번 불쌍한 남자에게 마음이 끌려 혼인을 한 곳 외에 있는 감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게 엄마의 타고난 성격인지 한쪽에는 남자와 살며 만들어진 성격인지 알 수는 없으나 엄마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단호하게 실용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스는 전비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유희주 작가님을 뵙게 되어서 이렇게 된 자리네요. 아까 함께 노래 부르는 그것이 참 아름답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혼례 후 엄마는 잠시 충청도로 따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아리에 남편이 있으니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고 우겼고 발길을 돌려 방아리로 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는 이여원입니다. 저는 명문재 교수님한테 오늘 카톡을 받고요. 처음으로 갑자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시간 나면 오시라는 걸 보고 유희주님이 누구신지 인터넷을 통해서 시를 방금편을 아침에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엄마의 연애 그 시를 제가 읽고 참 시도 솔직하고 이렇게 잘 쓰시는구나 담담하게. 그리고 아까도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참 서울에 함께 살았다면 치유도 될 뻔했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저도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고생하는 거 철이 좀 빨리 들어서
청성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 사춘기 보내곤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림을 또 좀 그립니다. 여러 가지로 좀 통하는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맹문재 선생님이 이렇게 뒤편을 읽으라 하는 게 저는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엄마의 연애 시를 그냥 제가 강독을 하겠습니다. 엄마의 연애 유희준. 40에 가부된 엄마는 정말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 아버지 이후로 한 번도 남자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을까? 엄마에겐 애인이 없어야 당연한 일. 그런 잔인한 도덕 누가 만들어냈을까? 슬픈 멜로 드라마를 보다 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늦은 겨울밤, 코골며 자던 고단한 엄마의 젊은 몸, 엄마의 캄캄한 몸짓을 사춘기에 나는 불안하게 바라봤다. 항아리 속에 고인 물도 문열의 기슭에 출렁이는데 엄마는 내일 아침 나가야 할 행상에 모르는 척 뒤척이고 종일 차가운 바람 몸 안에 가득 채우며 모르는 척 뒤척이고 밤새 눈이 온 날 구멍난 들씨를 신고 방학동으로 화장품 행사 나가시던 엄마 6 식구 다 키우시며 삼양동에 집까지 장만하셨다. 엄마 목까지 연애질만 해대는 딸년들을 향해 엄마의 모든 것 생활력 하나만은 똑 부러지게 가르치셨다. 살아있어야 연애도 하지. 저희 어머니도 39에 혼자 되셨습니다. 그리고 8남매를 길러내시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속으로 많이 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조미라고 합니다. 저도 袁 선생님 호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살아서 참 정감있고 저도 삼양동에서 조금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새록새록 나고 그러네요. 진심으로 산문집 출간 축하드립니다. 충청도에서 방아리로 가며 물길을 굽고 걷다가 흠칫 젖은 버선이 거추장스러워 벗어버리고는 맨발로 고무신을 신고 방아리까지 걸었다 합니다. 얼굴만 대충 하는 남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 남자를 찾아 그 험한 길을 나선 것을 보면 운명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아 큰딸을 낳았고 2년 터울러 6의 자식을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승은 박설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44세 청청한 나이로 가셨습니다. 그 비극적인 역사를 가슴에 묻고 오래 살기에는 너무 힘겨웠던 것이지. 난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준 친구이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그의 친구이고 지금 외교부 코이카 직무연수 강조하고 있는 송정희입니다. 엄마는 한 남자의 약속을 묵묵히 평생 지키셨습니다. 아이들을 무사히 키우는 것이 무언의 약속이었겠지요. 된 것 같아요. 자, 그 한 편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낭독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행사가 이제 저자 사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념 촬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대여 시간이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사인회는 여기서 못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기념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념 촬영하기 전에 우리 오늘 어떻게 유희주 씨 만나서 이 독자와의 만남 또 이 산문집과의 만남이 어떻게 의미가 있었나요?
좋았어요? 네. 정말로 시간 갈 줄 몰랐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유희주 씨의 말씀 듣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산문집이 그렇게 문체상으로 문학적이거나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솔하다, 담담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희주 시인이 어떤 문학적인 산문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면 큰 실망을 하실 겁니다. 네, 하지만 제 목적은 글을 쓰면서 꼭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읽는 도중에 분명히 지금도 이것을 읽으면서 내 부모님은 어떻게 만났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읽는 도중에 책을 읽다 보시면 나의 어린 시절은 또 어땠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기억들을 이렇게 불러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픈 기억도 있을 거고 즐거운 기억도 있을 텐데 아픈 기억은 분명히 치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기억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기억들이 찾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즐거운 기억 그리고 아팠던 기억이 치유가 되면서 앞으로 살아가시는 앞날에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는 자기 과거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추억의 힘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썼으니까요. 문학적인 어떤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자신을 치유하시는 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겸손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낭독 시작하시면서 자기소개 다 했는데요. 저 뒤에 한 분 늦게 오셨는데 이 장소를 대여하는데 허락해 주신 우리 배교일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희주 씨 산문집 출판 기념을 가졌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바쁘신데 또 오셔서 다 감사드리고 오늘의 인연이 앞으로도 더 소중하게 잘 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크게 박수 한번 치고 행사 마치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실 테니까 그런 사진 찍을 테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오늘 산문집 발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본인 소개를 한번 직접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매사추세츠에서 살면서 한국 도서관을 운영하면서요, 한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한국 문단에서는 이제 소설, 시, 평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글을 쓰고 싶은 그런 분야는 시입니다. 네, 이 산문집은 이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 2, 3문집 이 두 번째 시집이요. 네. 엄마의 연애에서 다 못다 한 말이 있어요. 네. 시로서 다 못 쓴 얘기. 네. 그것을 풀었어요. 예, 그런 산문집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독자들이 그럼 이 산문집을 읽고 어떤 걸 좀 느꼈으면 그런. 이 산문집의 문체는 거의 날것인 문체가 많고 미려한 문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만 제 기억을 이렇게 진솔하게 풀어냄으로써 산문집 자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으면 읽는 사람이 자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꼭 치유해야 할 기억들, 그리고 아름다웠던 숨겨진 기억들, 그런 것들을 다 불러내서 치유를 스스로 하는,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네, 한번 그 책 좀 한번 들어서 잠깐 선을 좀 보여주시죠. 네, 책이 기억이 풍기는 봄바. 제목도 상당히 좋은데요. 도서관 얘기 좀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도서관은 제가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보스턴의 외곽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스턴에서는 많은 한인들이 한국 책을 보려고 하면 자기가 노력을 하면 볼 수 있지만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책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앵벌이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작가들을 다 동원을 해서 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모아서 한 6,000권을 모았는데 모아서 이제
운반하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운반하는 문제는 각 해운업체에다가 도네이션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그때 현대해운에서 그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네. 저희 집까지 딱 배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책꽂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퍼블릭 도서관에다가 또 이제 못 쓰는 책꽂이 있으면 좀 도네이션 해달라고 해서, 네, 그 근처에 있는 도서관 관장님이 큰 트럭에다가 다 싣고 관장님이 직접 갖고 오셨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옆에 굉장히 빈 공간이, 쓸데없는 공간이 있어서 이 집주인이 왜 이런 공간을 만들어놨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빨래 세탁기만 놓고서는 널찍하게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도서관이 돼서 지금 이제 각 단체들에게만 이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여는 못하고 단체들이 와서 이제 100권, 200권 빌려가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또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좀 발휘하고 계시네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 분이 또 계시니까 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잠시 후면은 출판 기념회가 시작되는데요.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책에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기 기억을 불러내서 치유하실 분들은 치유를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과거 지향은 별로 좋지 않지만 과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관장님이라서 말씀을 상당히 조리 있게 또 따박따박 아름답게 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뭐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여기 한국에 13년 만에 나왔는데요. 그러셨군요. 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에 이제 붙잡혀 있다가 13년 만에 나왔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또 해외에서 갔을 때는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면은 또 출판 기념회 또 현장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